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식승천 10시 멘토 클리닉의 김도영, 오늘도 어김없이 찾아왔습니다. 드디어 오늘 새 정부가 국정 비전을 스타트했는데요. 국민행복, 희망의 새 시대라는 슬로건을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행복과 사랑, 그리고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좀 더 전제 조건이 조금 더 넉넉한 자금력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자금력을 늘리시려면 저희 주식승천 10시 멘토 클리닉과 함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저희 주식승천 10시 멘토 클리닉에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자, 참여 방법은요. 전화 방법이 있습니다. 02-3153-2619번이겠고요. 무료 문자로 대응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013-3366-0110으로 직접 참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홈페이지를 통해서 참여해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www.sentv.co.kr로 들어오셔서 메뉴에 증권 메뉴를 누르시면 주식승천 저희 게시판이 있습니다. 그 코너에 들어오셔서 SenTV ID 또는 SNS ID를 통해서 로그인하시고 질문을 하시고 싶은 거 올리시거나 또는 딱 집어서 이 멘토와 내가 전화 연결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이요. 전체적으로 보니까요. 할 말은 하자. 아무래도 통쾌한 독설가가 나오셨다고 합니다. 그리고요. 또 주식시장에 해야 한 자. 내 손에 주식이 있다. 여유로움에 또다시 할 말 속에 제대로 된 전략만 세운다라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오늘 저희 주식승천 10시 멘토 클리닉에 오신 두 분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종목보다 좋은 전문가가 더 중요하다. 4년간의 노하우로 초과 수익률의 이익 극대화 실현. 남은호 원장의 성공 투자 대응 지금 확인하세요. 투자 원칙만 지키면 기대 이상의 누적 수익률을 거둘 수 있다. 원칙을 지키고 추세를 따르는 매매. 종목에 대한 상세한 이해로 기초부터 구시들의 비법까지. 청송촌놈의 이기는 투자 원칙 바로 공개됩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요. 저희가 지금 방송을 준비하면서 조금 긴장감을 풀고자 이런 얘기 했거든요. 얼큰이 삼형제다. 라는 얘기까지 나왔는데요. 아무래도 이 시간대에 우리 이 두 패널분과 함께 한다면 얼큰이 패밀리들이 좀 이 주식시장에서 큰 역할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할 말은 하자. 분명히 뼈있는 독설가라고 했습니다. 신창원 멘토. 오늘 각오 한번 내주시죠.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청송촌놈 신창원입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스튜디오 나온다고 세수도 하고 머리도 감고 새 옷 입고 왔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하도록 하고요. 항시 전화로만 배웠는데 오늘 이렇게 또 직접 배우니까 너무 기쁜데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거 저는 누구도 겁내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제일 겁난 저는 멘토가 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장에 서서 여러분 마음에서 여러분 입장에서 항시 멘토하는 그런 정성촌님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항시 사랑해 주십시오. 역시 여러분들 입장에 서서 대변을 해주겠다. 돌격 앞으로 나를 따르라 해주시겠다고 합니다. 오늘도 어떤 독설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흔들리게 할지 궁금해집니다. 자, 해안. 하지만 그 속에서 전략적인 제갈공명의 역할 비체까지도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하는데요. 남은호 멘토님, 각오 한마디 해주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2000포인트를 넘어섰습니다. 과연 행복하십니까? 아마도 2000포인트는 넘어섰지만 결코 본인의 계좌, 우리의 계좌는 풍족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자, 오늘은 최근 믿을 만한 전문가가 없다, 증권 방송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을 많이 배웠었는데요. 이제 믿을 만한 전문가, 믿을 만한 방송, 저희 서울경제TV 그리고 주식승천이라는 코너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계좌를 더 이상 배고프지 않도록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투자는요, 항상 한 번의 여행으로 수익이 달성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꾸준히 저희 방송 시청해 주시고요.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채찍질 많이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수익을 위해서만 반드시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은호 원장님 말씀하신 건 주식은 결국은 마라톤 게임인 것 같습니다. 그 속에서 신뢰와 믿음 그리고 멘토를 잘 만나는 것도 자신의 사주팔자의 궁합인 겁니다. 오늘은요. 이제 주식승천 우리 멘토들의 한마디 정확하게 들어봤으니까요.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계속 보는데요. 지루했습니다. 졸리고 정말 라이브에 저희가 실시간으로 방송을 하지 않았다라면 한숨 좀 자고 싶을 정도로 하품이 좀 컸던 하루 같은데요. 재미도 없었고 감흥도 없었고 지루함 그 자체였습니다. 어제 상승에 대한 숨고르기 부분이었을까요? 오늘장 이슈앤토크 주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2010선 또다시 2000포인트에 오니까 펀드 환매 물량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계속 발목을 잡을까요? 두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새 정부 5대 국정과제 발표했는데요. 역시나 관련주가 들썩거렸는데요. 과연 우리가 계속해서 투자 습관 쪽으로 가져갈 필요가 있을까요? 세 번째, 코스닥 7거래일 만에 하락했습니다. 과연 박스권 언제쯤 돌파할까요? 그런데 우리 개인 투자자만이 사자에 열광을 했다고 합니다. 그 내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일 같은 경우에 해외 증시는 내가 제일 잘났다. 유럽은 내가 언제 사고 뭉치였냐. 나는 청개구리가 아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가장 강하게 갔다가 이격 조정 좁히기 전에 숨고르기의 핑계거리를 만들었단 말이죠. 우리나라 오늘 투신권을 중심으로 공격적인 매도가 들어왔는데요. 지수 하락의 이탈 부분이 개파락 부분밖에 없었지만 사실 내용은 어제 우리 멘토들이 얘기했던 것과 같이 안고 없는 찐빵이었단 말입니다. 신창원 멘토, 과연 2010포인트나 2000포인트 지지하면서 갈 수 있을까요? 예, 저는 가지 못한다고 보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사실 그 대통령 취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소위 말해서 이런 식으로 주가를 상승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현명하지 못한 방법이다 이렇게 보고, 특히 이제 주가가 우리가 이제 두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거래 대금이 동반되고, 그다음에 거래량이 동반되고 주가가 상승했느냐 안 했느냐 굉장히 부분인데, 거래 대금도 없고 거래량도 없는 상승, 그래서 소위 몇몇 종목으로 이제 기관이 선별하는 종목으로 떠가 올리는데, 실제로 이제 주가가 이런 식으로 올리면 주가가 빠질 때는 보면요 굉장히 급하게 빠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지금 주가는 여러분하고 상관없는 주가입니다. 여러분하고 절대 상관없는 주가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럴 때일수록 단무지 정신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참 최근에 이제 코스닥 조금 뜬다고 이제 코스닥을 계속 사고 이런 습관이 있는데 그 절대 안 되고요.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이 이럴 때일수록 우량주를 계속 사는 습관을 들여야 된다.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삼성전자를 한 주 습관을 들여야 된다. 이번에 주가가 이제 1928포인트에서 2020포인트, 25포인트 올라오도 삼성전자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삼성전자를 처음에 살려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힘들어지는데 제가 볼 때는 삼성전자를 사는 습관 들여야 되고, 제가 볼 때는 주가는 상승폭이 저는 62% 하락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1960%가 지금 이번에 상승의 60%가 62% 하락이 1960포인트인데, 제가 볼 때는 1960포인트에서 65포인트까지는 주가는 저는 조정을 볼 걸로 생각하고 있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조정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자리에서는 물량을 확실하게 줄이는 게 현명하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창원 멘토 자신 있게 역시 독설가답게 자신의 멘트에 대한 주장을 피면서 물량 줄이자, 현금 좀 확보하자라고 했는데요. 나무로 멘토, 펀드 환매 발목 잡혔다. 이제 지겹죠. 2000포인트만 되면 펀드 환매 발목이란 핑계 참 되기 쉽습니다. 그렇습니다. 2000포인트만 올라오면 투신권들의 매도가 상당히 좀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2600억. 따지고 보면은요, 환매라는 것은 누가 하는 것이냐면 투신이 하는 것은 아니고요. 사실은 일반 개인 투자자들이 하는 것이죠. 거기에 따라서 미리 준비하는 과정이고요. 그런데요, 이러한 투신권의 환매에 대한 준비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작년 초, 그리고 작년 9월, 그리고 올해 1월 달 같은 경우도 2000포인트를 터치하면서 나타났던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남아있는 판매 물량은 그렇게 많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오늘 같은 경우에는 기관들이 매도를 보였지만은 역시 이러한 부분들은요, 단기 급등에 대한 짧은 환매에 대한 준비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소화가 잘 된다면 다시 한번 펀드는 새로이 유입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2000포인트를 기점으로 장이 새로이 쓰여진다. 이러한 새로이 쓰여지기 위한 손바뀐 과정이 계속해서 진행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물론 지금 뱅가드 펀드발 물량이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규 유입되는 외국인 자금들이 굉장히 많이 매수를 하고 있거든요. 특히 이 외국인 자금들의 대부분은 중국계가 차지하고 있는 점, 이런 부분들은요 확실히 손바뀜이 진행되고 있는 현재의 흐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결국 손바뀜이기 때문에 하락에 대한 모멘텀이 좀 하방 경직이 좀 타이트하게 붙을 수 있겠네요. 지금의 장세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하락도 상승도 하기가 힘든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지 못한 상황이 계속 진행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무언가 상승의 동력이 있어야 되는데요. 그 동력 부분이 굉장히 좀 부족한 것 같고요. 또 하락하기에는 현재 우리나라 자체의 어떤 저평가와 수급 상황이 썩 나쁘지 않기 때문에 하락의 어떤 내용도 가지고 있지 못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당분간 좀 지리한 장세, 박스권 장세, 크게 벗어나지 않는 장세가 좀 더 이어질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두 분한테 궁금한 게 사실 이럴 때는 좀 쉬는 게 낫지 않습니까? 쉬는 것도 하나의 투자 전략이라고 생각하는데 신창원 멘토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저는 그 남은호 원장님하고 조금 생각을 약간 달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 부분이 있냐면 이제 최근에 이제 기관들이 이제 주식을 그 굉장히 이제 그 많이 매매를 많이 하지 않고 있거든요. 기관들이 하는 거 보면 이제 최근에 이제 기관들이 그 굉장히 양이 적습니다. 기관들이 이제 여기 보시면 최근에 이제 코덱스 인버스나 코덱스 레버러지, 그다음에 이제 삼성전자 이 세 종목 외에는 보면요. 100억 이상 사는 종목이 없어요. 100억 이상 사는 종목이 없다. 이 말은 뭐냐면 이 종목들을 왜 사는가 근원을 알아야 되거든요. 이 왜 사야 되는 근원을 알아야 되는데 이 근원이 어디서 나오냐면 제가 누차 이제 굿모닝 대박 예감이나 수익을 말하다 해서 선물 이야기를 합니다. 선물에서 지금 나온단 말이에요. 왜 선물에서 나오냐면 주식 자체가 우리나라 주식이 사실 그 삼성전자라든지 우리나라 이제 그 양 그러니까 그 살 수 있는 그 이제 그 비중이 있거든요. 그 비중이 모든 그 외국인들 다 채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익이 더 날 데가 없어요. 날 데가 없으니까 어떤 쪽으로 가느냐면 전부 이제 파생으로 갑니다. 파생으로 갔는데 옵션 같은데 수익이 안 나거든요. 옵션 같은 경우에는 워낙 안 나니까 옵션이 줄어버리고 또 뭐 몇 년 전에 ELW 그것도 안 되고 지금 이제 오직 선물에 목숨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선물 외국인이 풋을 최고 많이 걸 때 저도 깜짝 놀랐어요. 3조 6,500억까지 걸었거든요. 그렇죠. 이게 3조 6,500 건 적이 없어요. 이게 3조, 말이 3조 6,500억이지 보통 한 2조 정도 걸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 이제 외국인들이 3조 5천, 근데 3조 6,500억까지 걸어가지고 한데 과거에는 보면 한 1조 정도 걸면은 이게 많다고 했는데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막 순식간에 이틀 만에 막 1조 사고 어제 같은 거 외국인들이 어제 1조 2천억 정도 하루 만에 환매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그 주식은 이미 갖고 있으니까 한국 주식이 저평가됐다. 이건 누구나 알거든요. 그러면 삼성전자 200만 원 가도 싸다. 이건 누구나 압니다. 뭐 퍼라든지 모든 부분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뭘 하냐면 그 삼성전자를 갖고 뭐를 하냐면 어느 일정 부분을 확보해야 되는 상태에서 삼성전자를 갖고 매매할 수 있는 게 뭐냐. 그러니까 코덱스 인버스, 뭐 코덱스라든지 인버스라든지 레버리지가 뭐 할 수 있냐. 그걸 갖고 할 수 있는 게 선물이거든요. 그래서 선물에서 이제 집중 투자를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이제 빠른 속도로 횡보를 하지만 그 빠른 속도로 박스권으로 한 100포인트 두고 빠른 속도로 움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움직임에 1등 주만 움직인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과 움직인다. 이런 부분인데 앞으로 이런 장이 작년부터 계속 이루어졌는데 제가 볼 때는 올해 내내일 것 같아요. 올해 내내 이런 장이 움직이니까 여러분 작심하세요. 1등 주식 안 사면 1등 주식 안 사면 안 됩니다. 무조건 1등 주식 사야 됩니다. 하여튼 뭐 무조건 1등 주식 외에는 대안이 없다. 자, 들으셨어요? 열정적으로 우리 독설가 신창원 멘토가 얘기를 해줬는데요. 그래도 신창원 멘토 오늘 경고 하나 날려야겠습니다. 왜 다른 프로그램 얘기를 하십니까? 우리 주지승천 열신데 에이 정말 경고예요. 네, 분명하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자, 분명하게 지수의 변동폭이 급속도로 변화가 되지만 1등 주식, 주도 1등만 사야지 수익률 나온다. 아무래도 주도 섹터의 달인이지 않을까. 잠시 뒤에 또 공개를 해주실 것 같은데요. 남은 멘토, 자, 동의하시나요? 일정 부분 굉장히 유사한 부분도 있는데요. 역시 좀 시장을 바라보는 견해에는 조금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하나의 어떤 산업 사이클은 하나의 사이클이 성장기와 그리고 쇠퇴기 계속해서 변화하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2010년 이후에 계속되는 우리나라 증시의 박스권이 이제는 올해는 분명히 바뀔 것이다. 올해는 큰 폭의 상승세가 나타날 것으로 저는 충분히 기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4 곱하기 5는 20이다. 즉 한국의 대통령 그리고 미국의 대통령 그리고 일본의 수상, 유럽의 수상 모두 다 바뀐 부분이 바로 올해입니다.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에도요. 역시 올해 새로운 정권이 탄생하고요. 동반적으로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점은 유동성 해결을 위해서 전반적으로 경기를 살리겠다는 부분은 동시에 같이 나타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말 그대로 돈장이다. 돈밖에
돈만으로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시장이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철저히 유동성 장세에 대비를 해야 된다. 그렇다면 유동성 장세 같은 경우는 지난 1980년대 초반 미국 시장을 보더라도 니프티 50, 즉 소수의 대형주 50개 종목이 전부 다 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창원 전문가님하고 동일한 생각입니다. 역시 대형주가 이 시장을 리드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대형주가 그러면 우리가 보고 있는 현재 블루칩, 현재까지 올라왔던 종목들이 연속적으로 올라갈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부정적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2009년 평균 가격 대비 3배수 정도 올라왔고요. 그리고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한 5배수. 통상적으로 이제 산업의 사이클 정도를 본다면 이 정도 가격이라면 어느 정도 좀 쉬어가는 국면이 아니겠나. 그래서 선도적 역할을 했던 종목들은 좀 쉬어가는 가운데 새로운 이제 업종 대표주가 등장하면서 또 하나의 시대를 만들어가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현재의 어떤 박스권 장세는 상당히 좀 오래 진행될 것 같지는 않고요. 상반기 그것도 한 2, 4분기 정도에서는 본격적으로 이제 상승하면서 시장에 우리가 랠리를 한번 기대해 봐도 되지 않을까. 따라서 지금은 아주 길게 본다면 대형주, 우량주들을 조금씩 모아가는 전략이 좋을 것 같고요. 짧게 본다면 역시 순환매 되는 장세다 보니까 길목 지키기 전략, 수익률은 짧게 보는 전략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나무누멘토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주식의 역사를 패러다임을 한번 훑고 간 것 같아요. 50-50까지 나오는 거 보면. 그런데 두 분의 공통 주제가 좀 있었어요. 유동성 장세라는 부분, 그 다음에 주도, 대형주, 블루칩, 시장을 이끌어갈 수 있는 종목군에 대한 매매 트레이닝을 봐야지 계좌가 불어난다라는 거. 잊어버리시면 안 되죠. 빨리 적으세요. 까먹으시면 안 됩니다. 자, 어제요. 다우존스 조금 미국발 좀 짜증이 좀 났다라고 해도 우리가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요. Q3 조기 종료 얘기에 핑계를 대면서 조정의 폭을 빌미를 좀 제공했단 말이죠. 조정 신호탄으로 봐야 될까요? 신창원 멘토. 예, 저는 요즘 제일 보기 싫은 초상화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겁니까? 예, 미 달러 100불에 나오는 프랭클린을 제일 꼴 보기 싫은 사람 중에 한 명인데요. 미국이 아주 제가 볼 때는 여러분 저도 이제 어릴 때 이제 미국을 좋아했습니다. 굉장히 미국을 좋아했는데 저는 미국이 하는 행동을 봐서 우리나라 물론 금융 이 부분도 있고 미사일 부분도 있지만 미국이 아주 조금 질이 안 좋습니다, 여러분. 제가 볼 때는 질이 안 좋은데 특히 이제 미국 증시가 지금 여러분 알다시피 이제 신고가죠. 신고가가 났는데 이제 전형적인 이 착취주가입니다. 착취주가가 뭐냐면 미국이 달러화의 이제 양적 완화 이 부분이 이제 굉장히 이제 막 찍는 거죠. 이제 근본위제를 포기했죠. 전에는 이제 달러 찍으면 금 만들어 놓고 했는데 지금은 막 달러를 막 찍었습니다. 달러를 막 찍어가지고 머리 좀 나쁜 사람들은 뭐냐면 달러를 막 찍으니까 달러가 약세가 될 것이다 이랬습니다. 그때 이제 초기에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유럽 통합되면서 유로화가 굉장히 강세를 보였죠. 강세를 보였는데 전부 이제 달러를 걱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미국이 소위 말해서 공작했죠. 공작해가지고 이제 유럽 몇몇 나라를 그렇게로 빠주면서 유로화를 약소화시키면서 자기들 달러를 막 찍었는 거를 달러 찍었는 걸 어떻게 달러 강세화를 만들었죠. 만들어가지고 자기들이 한마디로 전 세계 글로벌을 착취를 했죠. 착취하면서 이제 미국이 지금 주가가 지금 신고가를 14,000원을 찍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찍고 있는데 이게요 정상적이 아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이 14,000원 미국 경기 지금 안 좋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걸 대표적으로 알 수 있는 게 이제 미국이 여러분 실업자 지수라든지 소비자 지수 이런 거 볼 때 가장 민감한 지수가 미국은 항공 지수거든요. 항공의 이제 탑승률 지수인데 이런 거 보면 미국 항공 산업이 굉장히 지금 안 좋습니다. 결론은 뭐냐면 미국이 어거지로 이게 지금 올리고 있거든요. 어거지로 올리고 있는데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남은우 원장님이 방금 글로벌 정치가 앞으로 우리나라 정치가 좋아진다. 우리나라 정치가 좋아진다는 그 전제가 뭐냐면 글로벌 정치가 다 좋아야 됩니다. 그 핵심에 누가 있느냐면 미국 정치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미국 정치가 실적이라든지 어떠한 경제 원리가 동반된 상태에서 오르면 이게 되는데 동반된 상태 안 오르고 지금 올랐거든요. 이게 전형적으로 이제 약소국이라든지 이게 크레임 내가지고 올리는 그런 부분인데 제가 볼 때는 그래요. 미국이 우리가 주가가 신고가를 날 것 같으면 미국도 신고가 14,000원을 뚫고 계속 승승장구해야 돼. 그러기에는 미국이 더 찍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미국도 지금 인플레가 나고 하니까 또 소득이 슬럼화되고 하니까 이제 계속 이제 연준에서
이제 무제한 달러 방출 정책을 이제 그만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그 달러 양적 완화로 인하여 주가 상승 이 부분은 앞으로 믿을 게 못 된다 이렇게 보고요. 이제 최후의 발악이 이제 일본이었죠. 일본이 이제 그 달러를 무제한 찍으면서 최근에 이제 요즘 뭐 제주도 사람 먹고 스시마 섬에 사람 많다 식으로 일본 물가가 이제 뭐 굉장히 많이 떨어졌는데 제가 볼 때 일본도 그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양적 완화는 이 믿을 게 못 된다 이렇게 보고요. 항시 그 사례들 과거 그 우라가니 군이요 볼 때 주가가 그 처음에 뭡니까 금융장세에서 주가가 상승 초기에 주가가 뜨지만 그 부작용이 꼭 나거든요. 나기 때문에 이 돈이란 게 원래 그 만악의 악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자리에서 그 새로운 어떤 패러다임이라든지 호재가 나오면 모를까 아니면은 제가 볼 때는 금융 양적 완화로 세계 글로벌이 지금 주가가 올리는 거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그 조금 부딪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올해는 제가 볼 때는 뭐 새로운 호재가 나오면 모를까 양적 완화로서 주가가 신고가 더 내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청하면 더 이러다 혈압이 올라가실까 제가 걱정이 됩니다. 얼굴도 빨개지셔가지고 신청하면 또 말씀을 좀 정리를 해보면요. 바로 그런 것 같아요. 결국은 지금 좀 억지성이 좀 있고 이 부분에 우리가 굳이 양적 완화 이런 빌미를 제공하는 것이 핑계거리일 뿐이지 실제로 가야 될 자리를 가려고 준비하는 것이다 라는 의견인 것 같습니다. 나무는 멘토. 미국은요 정말 엄살이 심한 나라입니다. 경제가 안 좋다고 하면서도요 실제 미국의 냅킨을 보면 우리나라 수급만 하거든요. 엄청난 쓰레기를 만들어내고 엄청난 소비가 일어나고 있는 부분입니다. 단 35센트만으로도 100달러라는 금액을 찍어낼 수 있는 상당히 말이 안 되죠. 중국의 경우만 보더라도 미국은요 중국한테 항상 무역 적자를 보여주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에 대해서 경제 제재를 뭐 슈퍼 301조로 발동한다든가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돈을 찍어내준다면 그거를 살 수 있는 나라는 중국밖에 없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중국과 일본이 살 수 있기 때문에 결코 미국은 중국이나 일본에 대해서는 제재를 강하지 않죠. 이번에 G20 재무장관 회의에서 왜 엔저의 문제가 제기가 안 됐냐면 미국이 용인했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이번 지금 제일 중요시 여기는 부분들은 실업률 6.5%와 그리고 인플레, 즉 물가 상승률 2.5%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즉 엔고가 된다면 미국의 수입 물가가 올라갈 것이고요. 여기에 따라서 물가 상승률이 분명히 부담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용인하는 게 더욱더 유리하죠. 현재 미국의 경우에는요. 실질적으로 돈만 찍어내는 정말 신청한 전문가님께서 말씀하신 말도 안 되는 현재 장세입니다. 14,000포인트 절대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현재의 상황은요. 먼저 모든 경제는요, 미국의 경제도 마찬가지고 유동성부터 풀었다. 과거 이제 1930년대 대공황 탈출할 때는 이 뉴딜이라는 재정 정책을 통해서 풀었지만 지금 재정 정책으로 풀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니거든요. 그래서 유동성으로 먼저 통화 정책을 통해서 풀어나가고 있고요. 자,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은 분명히 양적 완화 통화 팽창에 의해서 주가는 올라갑니다만은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원동력이 필요하다. 저는 그래서요, 주가와 실적을 개와 주인으로 이렇게 자주 표현을 하는데요. 주가는 개죠. 달려갈 수 있습니다. 앞에 먹이를 보면 얼마든지 달려갈 수 있지만 주인이 그 방향으로 오지 않는다면 개가 뒤돌아봤을 때 주인이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으면은요, 개는 다시 한번 돌아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즉, 현재의 유동성이 과연 글로벌 실적으로 넘어가느냐, 안 넘어가느냐에 따라서 현재 장세가 버블이다. 그리고 버블이 아니다라고 판명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이때는 시차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2013년은요. 일단은 모르겠다. 배가 너무나 고팠기 때문에 달려가는, 먹이를 보고 달려가는 개가 될 것이고요. 즉 주가가 될 것이고요. 그 뒤에 한번 평가는 다시 나타나지 않겠나. 그래서 어찌 보면 2013년은요. 말이 되지 않는, 즉 머리보다는, 즉 머리 똑똑한 사람이 수익을 못 내고 좀 바보 같지만 가슴이 든든한 사람. 그래서 제가 농담 삼아서 2013년은 말이 안 되는 장사니까 반드시 호주머니에 이거 하나 들고 다니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드립니다. 반드시 필요한 거 우왕청심환입니다. 얼마든지 올라갈 수 있고 말도 안 되는데 올라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시장이 좀 과민 반응하는 가능성도 있으니까요. 거기에 대해서 좀 우리도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래서 조금은 부족한 부분이 많은 장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나무는 멘토 얘기를 정리하자면요. 결국은 대세 상승론에 대한 강력한 언급을 좀 하시는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이제 개와 주인의 언급을 하고 있는데 어찌 됐건 간에 주가의 견인 역할을
말도 안 되지만 갈 수 있는 장세가 도래될 수 있다. 그렇단 얘기는 우리가 나무누멘토의 얘기를 비춰봤을 때 올해 기회장일 것 같아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는지 시청자분들의 판단에 맡겨보겠습니다. 자, 다음 우리 이슈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드디어 국민 행복, 희망의 새 시대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국정운영 청사진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관련주들이 들썩거렸는데요. 신창원 멘토, 앞에서 얘기했던 의견과 보면 분명히 우리가 쳐다보지도 말아야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좀 콕 집어서 좀 시원하게 좀 답변해 주시죠. 예, 제가 오늘 이제 방송국에 1시간 전에 왔습니다. 전 1시간 오니까 이제 PD가, 우리 김상민 PD, 담당 PD님이 그런 말을 아침에 이제 삼성전자 액면 분할 그거에 대해서 이제 과장님이 부장님 이야기 하지 말라 하는데 제가 이거 대놓고 좀 생방송에서 못 자르니까 대놓고 좀 해야 되겠습니다. 국정 목표가 뭡니까? 한 물어보고 싶어요. 이 방송 좀 보는 사람들 국정 목표가 뭡니까? 예? 예? 국정 목표가 뭐냐고. 전 국민이 좋은 게 와. 네, 얘기해 주세요. 네, 국정 목표가 뭐냐고. 아니, 새 정부 매년 새 정부 가는데 새 정부 국정 목표가 뭡니까? 나는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들 국정 목표가 뭡니까? 국정 목표. 예? 국정 목표가 대다수가 혜택을 보는 게 국정 목표인데 제가 볼 때는 누구 20만 원 주고 누구 4만 원 주고 그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중산층 와 무너졌습니까? 물가 올라가면 중산층 무너졌습니까? 그 천만의 마음. 내가 볼 때는요. 이 주식 때문에 중산층 무너졌습니다. 내가 볼 때는. 주식 때문에. 신청부터 조금만 릴렉스 좀 하시고요. 자, 이런 것 같아요. 결국 국정운영, 사실 저도 좀 동의하는 부분이 일부는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 결국 만약 우리가 소외됐다면 지금이라도 중산층이 주식 때문에 망했다면 지금이라도 신창원 멘토를 만나고 나무누 멘토를 만나서 우리가 다시 중산층으로 올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요.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왜 문제가 있냐면요. 지금 주가가 2,000포인트 이상입니다. 자, 여러분 장고장 피세요. 여러분 장고장이 2,000포인트입니까 지금? 여러분 장고장 1,200포인트입니다. 이게 문제되는 거예요. 삼성전자가 시가총액이 8% 10%밖에 없는데 삼성전자가 22%란 말이에요. 그럼 삼성전자를 누가 갖고 있습니까? 삼성전자를 누가? 제가 볼 때 국제 여기 5대 목표 좋습니다. 일자리 중심, 창조, 고용, 창의, 안전통합, 행복통일. 여러분 주식하는 사람의 가장 소원이 뭔 줄 압니까? 주식하는 사람 재산 소원이 밀수로 하한가 사가 그날 상한가 가는 게 소원입니다. 통일 필요 없어요. 통일이 뭐 필요합니까? 주식하는 사람이. 제가 볼 때는요, 제가 오늘 아침에 굿모닝 대방 타임에도 이야기했는데, 이 주식 승천에서도 이야기합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대다수가 혜택을 볼 수 있어야 된다. 대다수가 혜택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일단 일자리 창출 쪽은, 내가 하기 전에 국민이 행복해야 되는데, 우리 지금 1,300만이 주식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300만 원이 10,000명 중에 몇 명이 행복합니까? 행복한 사람 없어요. 그러면 행복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볼 때는, 첫째입니다. 삼성전자 액면 분할 못한 이유가 왜 있습니까? 삼성전자 액면 분할 못한 이유가 어딨냐고. 삼성전자 액면 분할 해야 됩니다. 그래서 누구나 참여할 수 있어야 된다니까요. 삼성전자 150만 원 왔는데 뭘 합니까? 그러면 계속 안 되는 거예요. 삼성전자만 뜨는데 주가.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일단은 금융시장 완화부터 해야 되는데 물론 돈 많은 사람들 세금 더 때려야 됩니다. 그건 확실해요. 그렇지만 증권시장이 공정합니까? 절대 공정 안 합니다. 공정한 건 뭡니까? 누구나 살 수 있고 누구나 팔 수 있다. 물론 누구나 팔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내면적으로 삼성전자 150만 원짜리 주식 12사면 1,500만 원인데 어떻게 국민이 살 수 있습니까? 내가 볼 때는 이거 액면 분할 해야 된다고 나는 봅니다. 그렇죠. 예. 저도 동의를 합니다. 오늘 우리 독설가다 함께 제대로 시원하게 해주시는데요. 그러면 장고장 1,300포인트대라고 얘기를 해주셨단 말이에요. 신창원 멘토 만나면 다시 2,000포인트대로 장고장 올라갑니까? 제가 여러분 저때 아시다시피 2년 반 작년 6월부터 삼성전자만 사적했습니다. 저도 과거에 작전주, 잡주 많이 해봤습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텔레비에 가장 많이 나오고 전문가들이 뭐 합니까? 업종의 저평가주. 그 다음에 뭐 합니까? 추정 실적이 좋다. 그 다음에 뭡니까? 사상 최대 실적이다. 여러분 주식 살 때 주식 나쁘다 한 주식 산 적 있습니까? 절대 없습니다.
제가 아침에 항상 이야기하죠. 여러분, 이제 뭐라고 얘기합니까?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보다 수익률 높은 우리나라 증권 전문가 있으면 장고장 가져오면 내가 현상금 1,000만 원 주겠다 냈겠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전화 안 와요. 왜?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 사는 것보다 시청률 좋을 수가 없어요. 왜? 삼성전자 때문이거든요. 근데 삼성전자가 우리가 못 산단 말이에요. 개인들이 사게 좀 해주세요. 박근혜 당선님, 분명히 이거 사게 해주셔야 됩니다. 대통령 인수위원회 복지 다 중요한데요. 중산층 살리는 첫 번째가 삼성전자 액면 분할 안 하면 다 무효입니다. 제가 볼 때는. 무조건 삼성전자. 제가 볼 때는 액면 분할해요. 자, 삼성전자 액면 분할도 분명히 중요한 것 같겠고요. 지금 아무래도 우리 국민들이 가장 걱정을 하는 것은 주식 투자를 대안할 만한 다른 투자 형식들이 지금 너무 약하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럴수록 멘토를 잘 만나고 또 시장의 해안과 해법을 잘 세워놔야지 좋을 것 같은데요. 나훈호 원장님, 시원하게 또 답변해 주세요. 예, 삼성전자 액면 분할하면 개인들 다 살 수 있는데요. 하필이면 그때 되면 또 꼭지가 만들어질 겁니다. 우리 개인들이 살 수 있는 조건이 딱 되면은요, 어김없이, 그리고 항상 고점이 나온 거. 참, 이렇기 때문에 언제나 당해왔었거든요. 네. 참 안타까운 현상입니다. 이 삼성전자를 우리가 이때까지 살 수 없었다는 게 안타까운 거죠. 우리가 이미 했어도 한참 전에 했어야 되는데요. 이 삼성전자의 어떤 스타일 자체가 고가 전략, 명품 전략이다 보니까 자본금도 증자를 안 하고요. 그리고 가격도 액면 분할하지 않습니다. 과거 이제 SK텔레콤이 액면 분할하기 전에요. 최초에 이제 100만 원대를 넘어서고 나서 액면 분할하고 나서 사실 주가가 좀 혼탁해지는 그런 흐름들이 좀 들어왔었거든요. 여기에 대한 좀 우려가 좀 있지 않나. 그렇지만 우리도 사실은 이제 삼성전자를 미리 살 수 있게끔 좀 됐으면 얼마나 좋겠나 하는 생각을 지금 막 해봤고요. 일단 새 정부의 국정 목표는 항상 중요합니다. 어느 방향으로 자리를 잡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실제 우리 같은 경우에는요, 해마다 지금 뭐 우리의 1인당 GDP는 올라가고 있지만 행복지수는 계속 떨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투자 대안이 이제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위험 자산이 이제 거의 없다고 봐야 되거든요. 예금도 없고요, 채권도 없고. 지금 이제 증권사 굉장히 요즘 이제 수익이 안 나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요, 무위험 자산 투자해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것 자체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증권 투자만큼은 우리가 이제 평생을 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신창원 전문가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필립 피셔의 그 격언을 한번 말씀해 드릴게요. 필립 피셔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좋은 주식은요, 살 수 있을 때만 있을 뿐이지 팔 수 있는 기회는 없다. 영원히 성장한다는 것이죠. 1940년대 코카콜라 주식을 사고 나서 2003년 죽을 때까지요, 들고 있다 죽었습니다. 아마도 필립 피셔는 더불어서 한 이야기, 위대한 성장주에 투자라. 그리고 좋은 주식은 살 수 있을 때만 있다. 바로 이제 이러한 부분이 투자에 항상 대가가 되는 하나의 근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해서 잡주를 많이 주력을 한다면요, 사실은 주식 투자 인생 자체도 좀 잡스러워지거든요. 그래서 블루칩 같은 투자 해 나가야 될 것이고요. 그 속에서 이게 신창환 전문가님과 그리고 제가 좀 더 노력을 계속 할 것이니까 잘 따라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분의 결론이 정확히 나왔습니다. 정책주 쳐다도 보지 말자. 그리고 앞에서 우리 나무는 멘토는 이 표현력의 대가 같아요. 지식을 좀 빨리 뺏어오고 싶을 정도인데요. 좋은 주식 살 수 있을 때가 명품이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좀 적으셨나요? 그렇다면 우리 드디어 이 두 멘토가 이슈를 한번 마감을 해보고요. 내일의 승천주 지금 바로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의 승천주고요. 신창원 멘토 기아차, 대한항공을 가지고 나오셨습니다. 나문우 멘토 한국항공우주와 아나패스 가지고 나오셨습니다. 자, 이 무료 문자와 전화 연결로 여러분들 같이 참여를 하실 수 있는데요. 보시겠습니다. 참여 방법은요, 전화번호 02-3153-2619번으로 전화를 주시면 되겠고요. 무료 문자는 013-3366-0110으로 두 멘토분들의 승천주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신 분들은 바로 접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 종목 역시 앞에서 말씀해 듣고 주장을 펴셨던 것만큼 뭔가 색깔이 분명히 나오는 자신의 주장을 피력할 수 있는 종목군으로 갖고 나오신 것 같습니다.
신창원 멘토. 예. 형만한 아우가 있다 없다라고 했을 때 항상 없다라는 속담이 좀 있었는데요. 사실 기아차 보면 있는 것 같거든요. 예, 기아차가 제가 볼 땐 한 두 가지 정도의 이제 그 주식을 올라가는데 발목을 잡는 게 있습니다. 예, 첫 번째가 여러분 아다시피 이제 기아차가 이제 첫째 이제 노조 문제인데요. 기아차가 이미 그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조금 그 자동화를 했는데 노조들이 이제 자동화를 아직까지 이제 그게 합의가 안 돼가지고 생산성이 좀 떨어지는 부분. 그런 부분이 조금 문제가 될 것 같고요. 두 번째가 이제 여러분이 기아차가 최근에 이제 주력으로 내놓은 특히 그 이제 고부가죠. K9 같은 이런 주식들, 이런 그 차들이 너무 그 굉장히 그 지금 안 팔리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이제 리스크가 이제 특히 신차가 계속 잘 팔려야 되는 부분인데 신차가 안 팔리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조금 그 지금 리스크를 조금 안는 그런 부분이고 물론 뭐 원화 강세 그런 부분도 있는데 제가 볼 때 가장 그 두 개가 노조 문제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볼 때는 이제 신차 문제다 이렇게 보는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뭐 신차 한 대 뭐 조금 팔리면 되겠다 이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과거 유럽 그 자동차 회사 사브라든지 이런 그 잘 나가던 회사죠. 굉장히 잘 나가던 볼보라든지 이런 자동차 회사들이 왜 망했느냐면 신차 두 번의 그 실패 때문에 망했거든요. 신차 두 번 때문에 망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기아 자동차가 이제 K9 사실 뭐 근데 제가 볼 때는 그 물론 그 자동차를 잘 만들었습니다. 근데 가장 문제되는 게 이제 현대차 그룹의 이제 오늘 그 신문에 대놓고 나왔죠. 뭡니까? 뭐 옵션에 끼워 넣기 이런 부분 그리고 이제 자국민의 홀대 이런 부분인데 이게 정신 한번 좀 차려야 되거든요. 정신 차려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 그렇지만 기아차가 제가 볼 때는 뭐 굉장히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 지금 있습니다. 사실 있고 지금 현대차와 기아차 그 미국이라든지 수출 업체 보면 그 늘어나는 그 마켓샷 비중을 보면 절대 마켓샷은 현대차가 높습니다. 그렇지만 기아차의 마켓샷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늘어나고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기아차가 이제 차트도 굉장히 바닥입니다. 지금 바닥에 있고 최근에 이제 기지개를 켰어요. 기지개를 켜는 부분에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기아차를 지금 저점에 매수를 해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차원 멘토. 예. 결국 앞에서 말씀드린 노조 문제와 고가 차량의 판매 실패, 시장 점유율을 확대를 못한 것이 아킬레스건이긴 하지만 예. 현재의 위치에서 기아차만큼 앞에 블루칩, 대장주를 잡기에는 기아차 매력이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매매 포인트 좀 짚어주시겠습니까? 예, 매매 포인트를 일단 한번 볼 것 같습니다. 기아차를 한번 볼 것 같으면요. 기아차가 이제 여러분 보다시피 지금 그 일단은 그 제일 좋은 게 주식에 이제 가장 좋은 부분이 낙폭 과대보다 더 좋은 거는 없거든요. 그래서 낙폭 과대가 일단 기아차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아차의 낙폭 과대를 한번 볼 것 같으면 기아차가 이제 첫째는 이제 낙폭이 굉장히 과대하다 이렇게 보고요. 기아차가 여러분 보다시피 엄청나게 하락했죠. 엄청난 하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84,800원 이후에 주가가 지금 이제 5만 원을 깨고 이렇게 됐는데 제가 볼 때는 그 실적이라든지 EPS4 이렇게 추정 실적 뭐 이런 걸 다 생각해도 지금은 너무 이제 낙폭 과대가 아닌가 이렇게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아차를 일단 제가 이제 여러분 저때 이제 계속 그 기아차를 하는 이유가 어쨌든 간 그 신정부가 가장 이제 그 핵심 부분이 뭐냐면 실업률이거든요. 실업률에 이제 해소를 위해서는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세 가지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첫 번째가 이제 건설 부분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가 건설 비중이 그 뭐 미국 같은데 건설 비중이 5%, 6%, 일본이 한 9%, 우리나라 같은 건설 비중이 많을 때는 23%, 24% 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뭐 SOC 투자라든지 뭐 4대 강이라든지 왜 하느냐 한 사람들이 많은데 실제로 그 위쪽에서 보면 우리나라가 계획경제에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멀쩡한 뭐 도로도 파고 그 어쩔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거든요. 그래서 실업률 부분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그 건설이고요. 두 번째 부분이 여러분 조선입니다. 조선이 왜냐면 워낙 그 파기 효과가 크거든요. 세 번째가 이제 자동차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신정부가 이제 실업률 이 부분을 하락하면 어쩔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워낙 이 부메랑이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거기에 이제 물론 현대차가 좋습니다만 제가 볼 때 현대차에 비해서는 기아차가 더욱더 탄력 있고 또 낙폭이 굉장히 과대한 부분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제가 볼 때는 기아차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기술적 분석적으로 봤어도 기아차가 5일 여러분 이제 20일 골든 크로스 내고 지금 올라가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막 가볍게 분할 매수해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바닥에서 지금 주가가 거의 뭐 10, 한 2, 3% 떴는데 너무 겁내지 마시고요. 지금은 뭐 적극적으로
제가 볼 때는 매수해도 된다 이렇게 보시고요. 저는 여러분 이제 당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손절매 치고 어디 가겠냐 이런 묻거든요. 손절 치고 다른 데가 먹을 수 있습니까? 우리 보통 뭐 증권책에 보면 손절매 10% 쳐가지고 뭐 다른 데 가라 하는데 손절배 쳐가지고 다른 데 절대 못 갑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낙폭과대 우리 기아차 사가지고 손절매 하지 말고 분할 매수하면서 그대로 보유하면 충분한 수익이 넣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저는 뭐 언제 짧게 6만 원 이상 계속 보고 있고 지속적으로 보여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다시 한번 정확하게 좀 매수가와 목표가 좀 잡아주시겠습니까? 예, 매수가는 지금 5만 5천 원에 그냥 사셔도 될 것 같아요. 그냥 사십시오. 그냥 5만 5천 원에 사시고요. 손절매는 저는 안 합니다. 손절매 없다? 예, 손절매 하지 마십시오. 손절매 하면 기아차 사가 손절매 하면 기아차 팔고 뭐 살겠습니까? 한번 살감 찾아보세요. 있는 겁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1차적으로 기아차를 그대로 보유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1차 여러분 뭐 답답하니까 여러분께서 제가 볼 때는 6만원 이 언저리까지는 충분히 상승할 가능성이 1차로 간다 이렇게 보고요. 일단 6만원까지 이상까지 저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보유하시고 계속 사셔야 되고 제가 요즘 최근에 느낀 거는 뭐냐면 주가가 빠지더라도 바닥에서 올라온 주식들은 기속적으로 가더라고요. 현대중공업이라든지 여러분들 추천에는 뭐 현대중공업 뭐 한전기술 계속 가거든요. 그래서 특히 바닥에서 특히 이제 뭐 2바닥, 3바닥 이런 종목들은 지수하고 상관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기아차 여러분 잡주파시고요. 이런 주식 사가지고 턱하니 기다리면 분명히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시장 멘토. 예. 그러면 기아차 아무래도 보유하고 계신 분들 고점에서나 또는 중간 밴드 쪽에서 6만 원대 초반이나 중후반부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있거든요. 강력히 홀딩이 되겠네요. 예, 저는 기아차는 뭐 강력히 홀딩해도 된다 이렇게 보는데 기아차가 지금 그 주식이 어디 이제 분포되어 있나를 볼 수 있습니다. 기아차가 이제 어디 분포되어 있나 보면요. 이게 이제 지금 이 기아차가 최근에 여러분 보다시피 이제 최근에 이제 거래가 많이 됐는 이 분포도입니다. 이 분포도인데 기아차가 제일 많이 지금 기아차가 여러분 5만 5천 원이면 여기거든요. 이 자리에 있는데 기아차가 실제로 분포가 많이 된 부분이 어디 있냐면 7만 원 이상에서 매물이 굉장히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이건 이제 분산형 차트라고 했는데 잡놈들 모르는 차트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이 차트 볼 때는요. 이거는 속일 수가 없습니다. 속일 수가 없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이 주가가 6만 원까지 천천히 가지만 6만 원에서 7만 원까지는 굉장히 빨리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요. 기아차는 여러분 오브 이전 내가 사도 됩니다. 되니까 여러분 제가 볼 때는 사세요. 그리고 흔들리지 마세요. 목표 되기 전까지는 함부로 팔지 말고 그냥 갖고 계시면 분명히 된다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우리 바로 문자로 상담이 좀 들어왔는데 예. 5247님이 10% 더 사도 되나요? 매수가가 6만 1,000원인데요 라고 하셨는데 벌써 답변을 주셔버린 것 같아요. 그래도 예, 한번 더 매수하십시오. 예, 매수하십시오. 매수하셔도 됩니다. 자신 있게 매수를 하시면 될 것 같고 6만 원에서 7만 원 올라갈 때 조금은 고속도로 좀 빠르게 갈 수 있다라는 신창한 멘토 의견이지만 나무르 멘토 기아차 이대로 우리가 오케이 해도 될까요? 저는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다르십니까? 예. 네. 지금 타이밍은 분명히 이제 기술적 반등 타이밍이긴 한데요. 지금 자동차 관련 주식들의 올해는 투자는 좀 말자 이렇게 저는 이제 의견을 먼저 말씀해드리겠습니다. 현재 미국에서의 현대차 그룹의 어떤 그 점유율 상태가요, 5%대에서 10%까지 올라왔거든요. 그렇다 본다면 성장률로 본다면 100% 성장을 했습니다. 자, 10에서 15% 점유를 한다면 성장률로 본다면 50%죠. 그래서 주가는 바로 꿈을 먹고 산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 그룹들의 주가는 대부분 충분히 이 꿈이 반영이 되어 있다. 이렇게 먼저 말씀해 드릴게요. 지난 2004년에서 2007년 라인 정도의 조선업 주가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었는데요. 일단 10배수 정도 올라갔습니다. 그 올라가는 과정을 본다면요, 슈퍼사이클, 주글라 파동 10년짜리죠. 주글라 파동과 키친 파동 4년짜리가 동시에 맺혀지는 부분에서 상승을 했었거든요. 역시 그 기간은요 2년 6개월에서 3년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시세가 난다면 일반적으로 이 업종은 2년 6개월에서 3년 정도의 시세가 나고요. 그때 보통 모든 주가들 블루칩 핵심 블루칩은 3배, 그리고 대형주는 5배, 그리고 중형주는 10배. 그게 테마가 붙으면 곱하기 3배수 정도 상승하거든요. 그래서 기아차 같은 경우에도요. 현재 6,100원대가 이제 저점 가격이라 본다면 2009년에 생성됐던 가격이죠. 8만 5천 원 정도 갔으니까요. 한 10배수 정도. 그래서 주가의 상승에 대한 부담이 있고요. 현재의 어떤 상황을 본다면
주가 단기적으로 굉장히 급락한 상황이기 때문에 자, 현재 피보나치 되돌림상으로 본다면 62% 정도 지점에 와 있거든요. 현 지점에서의 공방이 좀 더 이어지지 않겠나. 따라서 장기적인 어떤 안목에서는 좀 더 시간이 좀 더 필요하지 않겠나. 물론 주가가 더 떨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은 상황이지만 주가의 수익률 측면으로 본다면 그래서 매력적이지는 좀 않은 상황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야, 진짜 또 저는 예. 생각이 좀 틀리거든요. 아, 그래요? 예, 네. 왜 틀리냐면 지금 물론 뭐 죽을래 파동이라는 쭉 이야기를 하셨는데 기아자동차가 물론 10배 떴는데 그 10배 떴던데 그때 그 회사 자체를 보셔야 되거든요. 그 당시 수익을 보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때 이제 과연 주체가 어디였나 이걸 보셔야 되고 그때 생산성이라 물론 기아차가 이제 다른 데 비해서 퇴직금 누진제라든지 노조 문제 이게 굉장히 뭐 멀쩡히 뭐 현대그룹이 어제 오늘 그 문제는 아닙니다만은 옛날의 기아차와 지금의 기아차는 절대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요. 저는 아니라 보거든요. 왜 그러냐면 첫째는 자동차가 가장 중요할 때 뭐냐 포트폴리오거든요. 자동차의 모든 기종을 과연 생산하느냐 안 하느냐. 그러니까 국민차부터 소형차부터 뭐 트럭까지 생산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걸 봤을 때 실제로 보시면 기아차가 과거에 이제 기아차는 아니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럼 물론 5%에서 10% 미국이 우리 11.5%까지 갔으면 현대그룹 그것도 보면 기아차가 이제 뭐 한 30% 현대차가 70% 정도 되는데 우리 그 사실 아직까지 뭐 국산차가 물론 좋습니다. 국산차 물론 좋은데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는 가격 파괴거든요. 가격 파괴고 이제 가장 뭐 현대차 그룹이 그 미국에서 가장 많이 게 렌터카 쪽에 이제 한마디로 버터제 한 방에 주고 이제 싸게 넘기는 그런 지금은 좀 덜하지만 그런 게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럴 때 기아차가 이제 물론 아직까지 현대차에 비해서 이제 같은 차종이라도 그 가격을 못 받습니다. 가격을 못 받는데 제가 볼 때는 아니에요. 왜 그 아니냐면 그 기아차의 그 현금 보유분이라든지 이런 걸 쭉 봤을 때 과연 주가가 이제 이 기아차가 8만 원대에서 이제 5만 원대까지 왔습니다. 근데 이 지수에 비해서 우리가 이제 종합주가 지수를 봤을 때 기아차가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이거든요. 이 시가총액이 상위 10개 종목대와 그 외 때는 틀립니다. 왜 그러냐면 시작하면 또 우리 좀 짧게만 예, 하면서 제가 결론적으로 하면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이기 때문에 이 기아차가 반등되지 않으면 우리나라 종합주가 지수 자체가 지지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기아차를 포트폴리오에 자동차 그 10개 종목 중에 2종목, 3종목이 들어가 있거든요. 현대모비스, 현대. 제가 볼 때는 그 중에 기아차는 분명히 포토에 저는 자동차 중에 하나 넣어야 된다고 보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신창환 멘토 자신의 포트를 1300포인트의 잔고대를 2000포인트까지 올리려면 잔고대를 올리려면 기아차 반명이 포트에 편입시켜 놓아야 된다라는 의견으로 한번 마무리를 한번 지어보도록 하겠고요. 나무누 멘토 첫 번째. 근데 두 분이 꼭 창과 방패 같습니다. 오늘은 철저하게 서로 대립된 의견을 내시하는데요. 나무누 멘토 제시해 주시죠. 저는 추천 종목으로 아주 재미없는 종목을 추천해 봅니다. 예, 한국 항공우주입니다. 이름은 항공인데요. 주가는 배보다 더 느리고 있습니다. 굉장히 좀 안 좋은 주가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한국 항공우주 같은 종목들은 현재 지금 주가가 완전 최바닥권에 있다. 과연 이제 어느 정도 더 바닥이라고 한 주가가요. 뭐 지하 1층도 있고요. 지하 2층 나중에 보면 물 나올 때까지 떨어지는 이런 종목도 많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지만 한국 항공우주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는 좀 달라지지 않을까. 대부분의 분들이 전부 다 한국항공우주 하면 대한항공이 인수될 뻔하다가 현대중공이 인수될 뻔한 그 내용밖에 잘 모르거든요. 그렇지만 가만히 한번 되돌려 보면은요, 한국항공우주는 이러한 인수합병 이전에 어떤 우리나라가 현재 2011년부터 지금 2012년 상승하고 있는 종목들을 본다면 특히 작년이죠. 한국가스공사라든지 한국전력이라든지 이런 유틸리티 종목들을 굉장히 많이 갔었거든요. 공기업에 대한 매력입니다. 시장의 외적 충격보다는 훨씬 더 안전한 종목을 선호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먼저 한국 항공우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뭐 아시다시피 이 비행기, 헬리콥터 그리고 비행기에 핵심 들어가는 부품들을 만들어내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뭐 고정익 뭐 T-50이라는 훈련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전투기도 있고요. 그리고 헬리콥터 회전익이라고 하는 헬리콥터 등도 있고요. 보잉과 락히드 마틴 사이에서 대부분 이제 부품들이 많이 나가는데요. 이 항공산업 재밌는 거는요. 비행기는요. 비싸게 팔지 않습니다. 지금 요즘 이제 그 프린터, 잉크젯 프린터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은요. 캐논의 잉크젯 프린터가요.
얼마에 지금 팔리고 있냐면요. 10,000원, 20,000원에 팔립니다. 스캐너도 되고요. 팩스도 되는 것도 20,000원입니다. 왜 이렇게 싸게 팔까요? 잉크 값이 60,000원입니다. 그래서 프린터는 거저주고 잉크 값으로 그 프린트 값을 뽑아내는 거거든요. 역시 이 항공산업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항공산업도 비행기는 싸게 주고 그 다음에 비행기로부터 들어가는 여러 가지 부품들이 20년간 납품이 되면서 실제 비행기 판매 금액보다 더 큰 수익이 나타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항공산업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롱런할 수 있는 산업입니다. 그리고 정부에서의 어떤 핵심 방위업체로 볼 수밖에 없는데요. 가만히 보시면은요, 최근에 북한의 핵실험을 하고 나니까 이 방산업체들의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죠. 그럼 대표적인 방산업체 하면은요, 사실은 이 카이, 한국 항공우주인데요. 전혀 반응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시장에 너무 변방에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거래량이 굉장히 없는 상황이면 틀림이 없거든요. 이럴 때 본격적으로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도 되지 않나라고 제일 먼저 말씀해 드리겠고요. 주주 같은 경우에는요, 구성이 좀 상당히 좀 재밌습니다. 공기업이다. 정책금융공사가 대부분을 가지고 있고요. 삼성과 현대 그리고 두산 계열이 각각 한 10%씩 보유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이 공기업이 공적 공사가 이제 대주주로 있다 보니까 매각은 하게 되겠지만은 일괄적인 한 업체만의 어떤 그 입찰만으로는 매각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대한항공의 상황이 충분히 뭐 자금적인 문제도 있고요. 메리트가 현재 사실 뭐 이익 측면보다는 자산 측면이 굉장히 좀 부족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선뜻 입찰에 나서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1년 동안에는 M&A 논의는 잘 안 될 것 같고요. 본질적인 실적에 대해서만 계속해서 이야기가 될 것 같은데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좀 들쑥날쑥하는 부분이 있겠지만 매출액과 당기순이익은요 꾸준한 상승세가 2011년부터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요 수주금액에서 약 전년비 한 3배수 정도 증가될 것으로 이렇게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펀더멘탈 상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예, 퍼가 30으로 좀 높은 편인데. 예, 퍼가 너무 높은 게 단점이고요. 이 자금의 어떤 그 회전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정책을 한번 쓰고 수주가 되고 나서 어느 정도 이제 금액이 회수되는 기간이 품목별로 굉장히 좀 다른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수익으로 잡히는 부분은 굉장히 좀 부족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평가로 본다면 신창환 전문가님께서 말씀하신 이익적인 측면으로 본다면 결코 저평가 사항은 아니다. 그리고 또 PBR로 보더라도 3이거든요. 그럼 주가 순자산 배율도 굉장히 높은 철저한 고평가주의면은 틀림이 없는데요. 왜 제가 이 종목을 지금 타임에서 하느냐면 바로 이제 이 정책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향후 이 기업의 퍼나 PBR은 좀 떨어지지만 안정성에 대한 국가 정책 기업이라는 데 대한 안정성에 대한 평가를 해서 매수를 권해드립니다. 분명하게 고평가인 상황이면 틀림없으니까요. 장기적으로 현 상황에서 계속해서 모아가자는 이야기는 못하겠고요. 현 시점, 순간적으로 도래한 현 시점의 가격에서 조금 한번 반등을 노린 투자 정도만 우선 말씀해드리고요. 그 이후에는 어느 정도 반등 이후에 전체적인 수익이 개선이 일어나는지를 조금씩 확인하면서 물량을 늘려가는 전략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나무로 멘토 매매 포인트 좀 짚어주시죠. 예, 현 가격대는요, 지금 수차례에서 걸쳐졌던 지지 가격 포인트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24,000원대 같으면 지난 12년에 5월 달에 도래한 금액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9월 달, 그리고 1월 달, 2월 달 현 가격에 이제 들어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거래량 굉장히 좀 부족한 부분이고 사실은 이렇게 지지되는 선을 자주 터치하는 종목은 선은 별로 권하지는 않는데요. 한국 항공우주 같은 경우에는 이 내용이 기업에 대한 어떤 실적에 대한 문제가 되어서 이 가격대 떨어진 것이 아니라 최근 들어서도 계속 M&A 관점으로만 부각되면서 가격이 출렁했다는 점을 이제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 시점 한번 좀 짧게 현재는 대형주를 길게 보기 위한 장세는 제가 좀 아직은 좀 아니다, 이번 달 정도는 아니다라고 말씀해 드렸기 때문에 현 시점 대형주 좀 짧게 볼 수 있는 포인트로 24,000원 현 가격 한번 접근해 보자는 말씀을 먼저 전해드리고요. 단기적인 목표가 역시 상당히 길게 보고 높게 보진 않겠습니다. 좀 짧은 템포로 한 10% 내외인 26,500원 정도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다시 재매수를 할 것인지 물량을 늘릴 것인지에 대한 부분은요, 확인하면서 천천히 가자 이렇게 말씀해 드리고요. 손절매 가격은 역시 이 가격대가 완전히 붕괴되는 23,000원대까지 떨어지는 종가상으로요, 떨어지는 흐름이 나온다면 펀더멘탈을 떠나서 그리고 수급에 대한 붕괴가 일어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요, 그때는 가차 없이 손절매를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느끼셨습니까? 뭔가 오늘은 팽팽하면서 긴장감은 없는데요. 그 뭐라 그럴까요? 이게 진짜 뭔가 공포가 느낄 정도의 이 등골이 좀 오싹해집니다. 종목 배틀 첫 번째인데요. 자, 두 종목 다시 한번 매매 포인트 정리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창원 멘토의 기아차 매수 포인트는 55,000원 현재가에서 공격적으로 잡아든다. 분할 매수 원칙을 잡아보자 하시면서 단기 목표가 65,000원을 제시했고 과감하게 손절가 없이 중기적 관점으로 모아가보자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무로 멘토 한국항공우주 매수가 24,000원, 목표가 10% 단기 트레이딩으로 보자 26,500원 제시해 주셨고요. 손절가 23,000원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종목에서부터 서로 간에 내 종목이 훨씬 더 뛰어나다, 전략적인 부분에 대해서 가지고 오셨는데요. 두 번째 종목도 기대가 좀 됩니다. 신창원 멘토, 두 번째 종목 뭔가요? 예, 두 번째 종목은 뭐 대한항공입니다. 대한항공인데요. 대한항공이 이제 그 작년 4분기에 이제 적자 났죠. 적자 났는 부분인데 이제 가장 적자 났는 부분이 이제 여러분 아다시피 이제 저가항공입니다. 그 사이 이제 대한항공이나 아세아나가 주로 이제 일본이나 중국 노선, 동남아 노선에서 이제 굉장히 비싸게 받아가지고 수익을 많이 냈죠. 물론 이제 그런데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장거리 노선에서도 굉장히 강한 그 면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는데, 실제로 우리가 이제 항공 구조, 그 수익 구조를 보면요. 물론 여객이 많습니다만 화물 부분이 많은데 대한항공이 그 사이 계속 1등 하다가 작년에 2등 했어요. 그래서. 근데 올해는 제가 볼 때는 더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데 이제 첫 번째가 대한항공이 여러분 아다시피 이제 인류 항공사 그리고 가장 이제 기종 변경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작년에도 적자 나는 부분 보면 이제 리스로라든지 기종 변경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문제가 있었는데 올해는 거의 다 끝났고요. 거기다가 이제 최근에 대한항공이 보유하고 있는 대형 기종, 특히 이제 단거리는 요즘 수익이 안 나거든요. 일본이나 동남아 쪽은 워낙 이제 저가 항공사들이 뜨기 때문에 안 되는데 장거리 노선에서 대한항공은 굉장히 이제 아시아나와 다르게 굉장히 강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종도 지금 최근에 에어버스 380이라든지 이런 원래 747은 많았고요. 380까지 다 하기 때문에 실적이 올 상반기 특히 부터 더욱더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탑승률이 조금 떨어졌어요. 작년 떨어지다 최근에 오늘 1월부터 오늘 대한항공에 제가 이제 확인해 보니까 탑승률 자체가 작년에 비해서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한항공을 저점에 매수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데 실적은 여러분 보셔도 다 알 거고요. 제가 여러분한테 항시 추천하는 첫 번째가 이제 우리가 정부가 해준 게 있노? 요거 막 합니다. 요거 하지만 제가 누차 말하는 게 뭐냐면 그래도 믿을 거는 조국밖에 없다는 게 항시 논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조국과 함께 더불어 1등하는 주식을 사야 된다. 어떤 주식? 글로벌에서 1등하는 주식을 사야 된다. 이럽니다. 그래서 대한항공을 저는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추천하는데요. 최근에 이제 한 20년 전만 해도 여러분 대한항공 아시아나가 미주 노선 제일 쌌거든요. 근데 요즘에요 교포들이 그런 말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대한항공가 비싸가지고 고국 못 간다는 말이 있거든요. 그 정도로 대한항공이 제일 비싸고 인류 항공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대한항공은 원래 작년에 물론 하반기에 적자 나서 주가가 상승 후에 무너졌지만은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올해는 큰 흑자에서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대한항공은 주가도 바닥이고 저점에 공격적으로 매수하셔도 충분히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 대한항공 매매 포인트 좀 짚어주시죠. 예, 여러분 보다시피 대한항공 자체가 이제 일단은 쌍바닥입니다. 쌍바닥을 치고 있죠. 44,000에서 강력한 지지 모양을 보이고 있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물론 실적은 여러분이 굳이 안 보셔도 됩니다. 3분기 적자 나왔고 원래 흑자가 확실시되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는데 지금 마지막 하락입니다. 마지막 일목균형표적으로 보면 마지막 하락이 여러분 보다시피 이제 기준선의 하락이거든요. 기준선의 하락인데 기준선의 하락이 한 3일 정도 있으면 끝이 납니다. 끝이 나면 선행 스팬 1이 정지합니다. 제가 누차 얘기했지만 선행 스팬 1이 상승하면 주가가 급등한다 이렇게 했는데요. 제가 이제 항시 수익을 말하면서 말했는데 이 선행 스팬 1이 3일 있으면 브레이크를 듣고 그때부터 상승을 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항시 대한항공을 보시면서 일목균형표가 선행 스팬 1
원이 상승하는지 안 하는지를 한번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고요. 두 번째는 적군이 어디 숨어 있는가 중요하겠죠. 대한항공 자체가 최근에 보시면 적군이 전부 아군입니다. 이 말이 뭐냐면 지금 이 가격대에서 누가 기관과 외국인이 거의 매집을 했다는 단계입니다. 거의 매집을 했어요. 매집을 했기 때문에 이 주봉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대에서 굉장히 많은 매집을 했다. 매집이란 게 물론 이 위쪽에 매집이면 상승할 때 저항이 되지만 저점의 매집은 이거는 올라가면 팔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여러분 저점에 매수해가지고 느긋한 마음으로 갖고 계시면 충분한 수익이 실적과 동반대비로 많이 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매수가 어느 정도 잡아야겠죠? 예, 매수가 지금 가격에서 적극적으로 매수하셔도 됩니다. 예, 매수하셔도 되고요. 단기적으로는 5만 원까지 충분하게 저는 반등할 걸로 저는 예상하고 있고 중기적으로 봐서는요. 제가 볼 때는 하락폭이 38%인 5만 2천 원 이상 저는 충분히 간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지금 적극적으로 매수해도 된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무노멘토 대한항공 바닥 탈피 어떻게 네, 보세요? 자동차보다 비행기가 빠릅니다. 대단하고 네. 저도 아주 좋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환율 하락의 가장 큰 수혜주라고 볼 수 있고요.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일단 화물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계속해서 이익을 잘 내고 있는 부분이고 여객이 올해 좀 기대가 된다 이렇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대한항공 좋은 신창한 멘토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좋은 내용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충분히 현 가격 공략해도 될 것 같고요. 만약에 대한항공을 매수하시게 되면 배신 행위는 하지 맙시다. 저가 항공사 타지 마시고요. 그레이드가 있으니까 대한항공 반드시 애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대한항공 주식 사면서 아시아나 타고 KTNG 사면서 담배 끊는 행위 이런 것들은 자제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관심 있게 가져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표현력에 대가 나무노멘토 저 이 말에 100% 동의합니다. KTNG 주식 샀으면 담배 사야겠죠. 대한항공 사시는 분들 반드시 대한항공 이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가항공 이용하지 마시겠고요. 나무노멘토 다음 종목 바로 좀 빨리 볼까요? 예, 이번 종목은 중소형 업체에서 하나 선정해봤습니다. 아나패스라는 기업인데요. 타이밍 컨트롤 만들어내는 회사입니다. 또한 시스템 반도체 생산하는 팹리스 업체인데요. 삼성전자 그리고 LG전자에 납품을 많이 하는 부분이죠. TV 디스플레이 TV 같은 경우에도요. 일단 구동이 전송 신호를 갖다가 화면으로 바꿔주는 핵심 어떤 CPU 역할을 하는 부분을 만들어내는 회사인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11년에 비해서는 좀 못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의 흐름이 그렇게 썩 아주 좋은 흐름들은 아니었거든요. 그렇지만 올해 계속적으로 이제 성장이 가능한 부분이 바로 이러한 시스템 반도체고요. 삼성전자의 본격적인 이제 이번 시스템 반도체에 대한 설비 투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큰 한 해라고 생각해 본다면 역시 이 아나패스 같은 경우에도 올해는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이 아니겠나. 특히 3분기 이후에는요, 일단 울트라 HD급 TV와 그리고 OLED TV가 본격적으로 출하가 되면서 가격이 떨어질 것이고요. 3D TV 관련해서는요, 충분하게 만든 기술력을 보유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올해 같은 경우는 지나면 지날수록 좀 더 주가의 흐름들은 좀 양호한 흐름들이 나타나지 않겠나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글로벌 시장 자체도요, 이 3D TV 관련해 가지고는요, 3D 제품 산업 자체가 굉장히 큰 폭으로 이익이 증가될 것으로 지금 예측이 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따라서 아나패스 같은 경우에는 점진적으로 부상하는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매매 포인트까지 같이 짚어드리면은요. 일단 현 주가의 흐름은요 굉장히 좀 둔화된 흐름들을 보이고 있지만 점진적으로 이제 이러한 흐름들이 좀 부상할 가능성이 크다. 굉장히 좀 가만히 있는 흐름들이지만요 박스권이 돌파가 된다면 충분한 시세의 흐름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장 큰 포인트는요, 바로 작년 12월부터 현재까지 늘어나고 있는 거래량이 이 종목의 어떤 중심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제 전고점 대비 거의 한 3, 4%대에 진입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고점이 돌파한다면 한 단계 레벨업 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매수는요, 오늘 가격이 13,150원의 종가인데요. 13,000원 근처에서 충분히 매수 가능할 것 같고요. 13,000원 근처에서 매수를 하신다면은 13,000원 근처에 매수를 하신다면 한 단계 더 좀 상승한 15,000원 라인을 1차 목표 정도로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손절매 가격은요, 현가격대에서 한 6, 7% 이상 하락하는 부분에서 설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남원장님 보시니까 이 회사 내용은 굉장히 좋은데 이 그 매물 차트라든지 이런 거 봐서 작전성, 매집성이 좀 보이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그래서 아직은 지금 계속 매집은 전반적으로 되고 있는 흐름들인 것 같습니다. 기업 내용이 좋기 때문에 뭐 투기적인 매집 세력이 아니더라도 뭐 기관이나 그리고 외국인들 지분율 굉장히 높거든요. 한 20% 정도 되고 있고요. 퍼가 6개, 예. PBR이 1.6이기 때문에 코스닥 기업 중에서 이 정도의 어떤 저평가된 펀더멘탈 가지고 있는 게 흔치 않기 때문에 충분히 좀 접근해도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예, 조금 그 차트로 봐서는 기술적 분석적으로 봐서는 겐들이 아래꼬리 윗꼬리 많고 이런 모양이 전형적인 그 매집 모양이라서 네. 여러분들 좀 저도 뭐 회사 내용은 굉장히 좋네요 보니까. 그런데 저는 막 분할 매수를 좀 했으면 좋지 않을까. 예. 남원장님 저보다 교양이 조금 더 있는 것 같아요. 전혀 아니에요. 우리 실차 멘토가 분할 매수 원칙이라는 표현을 써주셨고 나무는 멘토의 안압패스에 대해 긍정적으로 했는데요. 자, 두 종목 다시 한번 매매 포인트 리뷰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창한 멘토의 대한항공 매수가 44,000원, 단기 목표가 5만원, 손절가 역시 없습니다. 나무는 멘토의 매수가 13,000원, 목표가 16,500원, 손절가 13,000원으로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이 정신없이 창가방패처럼 달려온 것 같은데요. 두 분의 종목을 우리가 봤으니까요. 이제 잠깐 저희 주식신천 10시 멘토클리닉 잠깐 쉬어야겠죠? 주요 뉴스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지난해 가계신용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말 가계신용 잔액이 959조 4천억 원으로 직전 분기보다 23조 6천억 원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가계대출은 900조 6천억 원으로 처음으로 900조 원을 넘었고 판매 신용도 58조 8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국내 보험 가입률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2011년 말 기준 국내 생명보험 가입률은 61.5%, 가입자는 3,062만 명이었습니다. 경기 침체와 가계부채 증가로 신규 보험 가입 여력이 줄어들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주요 유통업체의 지난달 매출이 기록적으로 줄어드는 등 유통업계가 경기 불황에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3사의 지난달 매출 총액이 작년 1월보다 24.6% 감소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생애 첫 직장을 1년 이하 계약직으로 시작하는 청년들이 급증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학교 졸업 또는 중퇴 이후 처음으로 가진 일자리가 1년 이하 계약직이었던 만 15에서 29세 청년들은 지난해 말 기준 80만 2천 명이었습니다. 이는 지난 2008년 50만 5천 명보다 59%나 늘어난 것입니다. 애플 아이폰 5가 삼성전자 갤럭시 S3를 제치고 지난해 4분기 가장 많이 팔린 스마트폰 왕자에 올랐습니다. 시장 조사업체 SA에 따르면 아이폰 5는 2,740만 대가 팔려 시장 점유율 12.6%로 1위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3분기 점유율 1위에 올랐던 삼성전자 갤럭시 S3는 3위로 밀려났습니다. 무급 휴업이나 무급 휴직을 하는 근로자는 이르면 5월부터 한 달에 최대 120만 원을 최장 6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 이 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의견 수렴을 거쳐 4월 2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르면 내달부터 신용카드 없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만으로 모바일 결제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신한카드, 국민카드, 현대카드, 삼성카드는 새로운 모바일 결제 공통 규격 개발을 끝내고 이르면 3월 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세계 최대 브랜드 컨설팅 그룹인 인터브랜드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30대 브랜드를 발표했습니다. 국내 30대 브랜드의 자산 가치는 94조 3,690억 원으로 집계됐고 기업별 브랜드 가치는 삼성전자가 37조 2,020억 원으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예, 현재 시각이 11시 8분을 막 넘어서고 있습니다. 유럽 증시와 야간 선물 동향 짚어야겠죠. 자, 오늘도 역시 현대선물의 신금철 연구원을 전화로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주요 2개국인 미국과 중국이 출구 전략을 조금 앞당길 수 있겠다. 주요 세계 금융시장은 물론이고 상품 가격 역시 급등락을 보였던 하루였습니다. 자, 유럽 증시 하락 출발한 것 같은데 지금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지금 유럽 증시는 지금 많게는 2% 가까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전일 FOMC 방송록에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양적 완화에 대해서 일부 다른 의견이 나왔다라는 지금 평가가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양적 완화 축소 및 조기 종료에 대해서 지금 우려하는 목소리가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일 미국 증시가 하락했고요. 금일 아시아에서 이제 일제히 하락 마감했고, 현재 유럽에서 하락하는 릴레이 하락장 연출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바로 전에 이제 미국에서 고용 지표가 발표됐는데요. 이제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36만 건 기록했습니다. 이거는 예상보다는 조금 높게 나온 수치고요.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가 1월 달에 0.3%라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미 저희들이 시장에서 예상했던 수치에서 많이 벗어나지 않는 결과이기 때문에 시장 영향은 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자정에 발표될 잠정주택 판매 지수 그리고 필라델피아의 제조업 지수를 앞두고 있는데요. 이 두 지수를 지금 눈여겨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주요 경제 지표 발표도 눈여겨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야간 선물 시장도 개장이 됐죠. 현재 코스피 200 선물 어떻게 움직이고 있습니까? 네, 지금 주간 코스피장에 이어서 지금 하락세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간 종가 기준으로 지금 0.2% 추가적으로 지금 하락하고 있는데요. 개인을 제외한 기관과 외국인에서 지금 순매도가 계속 보여지고 있습니다. 금일 미국 증시에서는 큰 호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데요. 그래서 명일 코스피 지수도 소폭 하락으로 출발할 것으로 저희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잠시 후 미국 뉴욕 증시도 개장을 할 텐데요. 전일에는 달러화가 강세를 보였고 유가 금등이 하락을 보였었습니다. 오늘 시장 어떻게 움직일 것으로 예상하시는지요? 네, 지금 달러화 강세는 지금 지속되고 있고요. 우선 선물 지수 S&P 500과 다우는 모두 지금 0.2% 정도 감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S&P 지수는 지금 1,500대에서 지금 거래되고 있는데요. 이거는 2009년 3월 665에 비교해서는 약 2.3배 증가 수치입니다. 즉 지금 상방으로는 약간 무거운 느낌이 지금 많이 보이고 있고요. 하방 위험에 더 큰 지금 공간이 보여지고 있다라고 저희들은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이제 WTI 원유는 이틀 연속 하락하면서 배럴당 93달러 정도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그리고 LME 비철금속 또한 지금 3거래일 연속 하락폭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달러화는 지금 강세를 지속하면서 유로화는 지금 1.4170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네요. 일단 시장의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금일은 안전자산인 금과 미 국채에 대해서 지금 상승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금 가격은 오늘 이제 1,550대 선에서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이제 미 국채는 이틀 연속 지금 상승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큰 호재가 없는 한 미국 증시에서는 강세장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예, 현대선물의 신금철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최현정이었습니다. 두 분의 이 불꽃 튀는 경쟁 속에서 듣다 보니까 진행자인 김도영이가 멘붕이 와버렸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좀 체크를 좀 잘 못했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증시의 뒷담화가 시장만큼이나 지루하다 보니까 별로 없었기 때문에 바로 내일장 전략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창원 멘토, 예. 내일장 어떻게 할까요? 글쎄요, 제가 볼 땐 내일, 제가 이제 오늘 아침에 여러분한테 했죠. 장 자체가 이제 어제가 변곡일 것이다 했는데요. 가장 이제 변곡의 핵심이 이제 선물입니다. 선물 배우셔야 돼요. 선물인데, 선물이 이제 기관이 이번에 돈을 많이 먹었는데, 기관이 2조 한 5천억까지 갔다가 어제 이제 선물을 이제, 풋으로 돌아섰어요. 그래서, 기관들이 계속 선물 누적을 풋으로 간다면은
주가는 지속적으로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고요. 함부로 주식 사지 마시고요. 기관이 선물 풋 하신 것을 했는 거를 사놓을 때 그때 여러분께서 저점 매수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고요. 여러분 지금은요 따라가지 마십시오. 남들 아우성추고 축산주할 때 그때 저점에 매수하는 그런 방법이 좋다 이렇게 보시고요. 여러분 지금은 뭡니까? 1등주입니다. 1등주만 사고 1등주 저점에 분할 매수하는 게 현명하다. 그리고 마이너스 물타기 절대 하시면 안 되고요. 어떻게? 조금이라도 남았을 때 플러스 물타기를 해야 된다.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무노 멘토 내일장 어떻게 네, 내용할까요? 그렇습니다. 올라갈 만한 내용도 없고요. 떨어질 만한 내용이 없다 보니까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전형적인 웹도덕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방금 신창환 전문가님께서 말씀해 바와 마찬가지로 선물이 주식시장을 흔드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단기적으로 이익을 내기는 분명히 힘들 것이고요. 긴 플랜을 가지고 어느 주식에 접근할 것인가, 그렇다면 역시 대형주 우량주에서 접근해야 될 것이고요. 아주 짧게 본다면 지금 코스닥이 단기적인 어떤 선물에서의 자유로움 때문에 종목들의 순환매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긴 하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도요. 그 박당선인의 정책 과제가 나오면서 상승했던 종목들이 장막판에 급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었거든요. 변동성이 상당히 큽니다. 이럴 때는요. 초보 투자자분들은 되도록 좀 자제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고수분들이라면 길목 지키기 전략 유효하겠습니다만은 일단 쉽게 접근해서 수익 내기는 분명히 쉽지는 않은 장이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코스피 시장 현재는 뚝배기 같은 장입니다. 겉에서는 뜨겁지 않지만 안에서는 달궈지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역시 중장기적으로 좀 길게 보고요. 우량주의 분할 매수를 조금씩 해나가는 전략은 유효하다고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두 분의 내일장 전략에서 마지막 이견을 좁힌 것 같습니다. 두 분 다 너무 공격 앞으로 돌격 앞으로는 내일 하지 말자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체크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겠고요. 저희 주식 승천 10시 멘토 클리닉에 두 분이 오늘 목요일 제대로 저희의 색깔을 좀 보여드린 것 같아요. 신창환 멘토. 예. 우리 시청자들 그래도 하나 정도는 오늘 여러 가지 기술과 독설가다운 면모를 보여주셨거든요. 앞으로 신창환 멘토 하면 캐릭터 좀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친구들 한마디 하신다면. 예, 사실 제가 이제 교양이란 단어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교양 있게 하자 하는데. 그래서 저도 이제 오늘 또. 근데 오늘 나무노 멘토한테 교양으로 조금 밀리신 것 같은데요. 예, 남 원장님 교양이 워낙 높아가지고. 그렇습니까? 제가 교양을 항시 이제 따지는 스타일인데, 사실 보면 제가 교양이 워낙 없기 때문에 교양합니다. 여러분. 많은 걸 이해하시고요. 그렇지만 여러분, 내 마음 아시죠? 압니까? 모릅니까? 네, 여러분 좋아합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이해해 주시고요. 항상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에 우리 신창환 멘토가 내 마음 아시죠? 이런 멘트가 되면서 저희가 나무노 멘토의 마지막 말을 좀 못 듣고 갑니다. 주식승천 10시 멘토 클리닉 오늘 준비한 시간 여기까지인데요. 두 분 덕분에 아주 신나고 즐겁게 달려온 것 같습니다. 저는 첫 진행을 맡았고 다음 주 월요일 날 여러분들 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